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쯤은 결혼을 몇 달 앞두고 남자친구와 많은 상의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차를 바꿔주신다고 하네. 차를? 지금 타는 차도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긴 한데 예전부터 아빠가 결혼하면 차 사주신다고 했거든. 진짜? 근데 차 나오려면 한참 걸리지 않나? 우리 결혼 이야기 나오자마자 벌써 예약해 두셨다고 하더라고. 아빠 말로는 곧 나올 거라고 했어. 그 차 내가 엄청 타고 싶었던 차거든. 제가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부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부럽긴 하다. 부럽다니? 아, 차 바꿔서 부럽다는 거야? 그거야 부러울 게 뭐가 있어. 결혼하면 같이 탈 건데. 그게 차가 아니라 가빈이 네 삶 자체가 참 부러워. 내 삶이 부럽다니? 오늘따라 뭐가 그렇게 거창해. 사실 넌 사는 내내 부모님 도움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이 참 부럽더라고. 이보세요, 김동현 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물론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여유롭게 산 건 사실이지만 부모님은 우리 남매를 절대 오냐오냐 키우진 않았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동생이랑 나는 사치의 사자도 모르고 살았잖아.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사촌 오빠가 타던 차를 중고로 샀거든. 지금 타는 차를 사촌 오빠한테 중고로 산 거라고? 난 새 차 산 줄 알았는데. 새 차는 무슨, 사촌 오빠가 한 1년 탔나?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판다고 하는 거 내가 냉큼 받아온 거야. 물론 사촌 오빠가 시세보다 몇 배 깎아주긴 했지만 온전히 내 돈 주고 산 거야.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그걸 할부로 해달라고 졸랐거든. 뭐? 할부? 그때는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할부로 해달라고 했더니 사촌 오빠가 진상이라고 하면서 매달 갚는다는 차용증 쓰고 진짜 매달 갚아 나갔거든. 한마디로 내 돈으로 산 온전한 내 차다 그 말이야. 제가 잔뜩 힘주어 말을 했는데요. 남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게 아니고 네 돈으로 산 거란 말이야? 당연하지. 경제관념을 가져야 한다면서 직접 벌어서 갚으라고 하시면서 안 사주셨어. 우리 아빠가 자주 선거하신 분이라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거든. 하물며 대학 다닐 때는 아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는걸? 근데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말이야. 그때 나 말고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2명 정도 더 있었거든. 내가 딸이라고 조금도 편의를 봐주지도 않았고 모든 걸 똑같이 대하셨어. 물론 월급도 똑같이 주셨고 말이야. 그때는 그게 어찌나 서운하던지 엄마 붙잡고 하소연다고 그랬는데 엄마도 단호하게 아빠가 맞다고 하셨거든. 근데 뒤돌아보면 그때 그런 경험들이 내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도움이 됐다니? 그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거든. 그렇게 종일 일해도 돈이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동갑내기 친구는 그 정도면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하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은 월급날 아빠가 수고했다면서 20만 원씩 보너스 개념으로 준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돈 받으면서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어.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그 친구한테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뒤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는데 그 돈이면 삼겹살 실컷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고. 거기다 할머니 용돈도 조금 더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웃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 그 친구 아빠가 우리 회사 직원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너네 아버지 회사 직원이었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 집 형편을 잘 알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아빠가 그 친구한테 명함을 하나 주면서 힘들 때 연락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아저씨한테 꼭 연락해라 그랬던 모양인데 2년 후에 그 친구한테 진짜로 연락이 왔다나 봐. 2년이나 지났는데 연락이 왔단 말이야? 아빠 말로는 오죽했으면 연락했을까 싶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울음을 삼키면서 부탁을 하더래. 부탁? 무슨 부탁? 한양대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엄마도 평생토록 고생만 하실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친척들한테도 부탁을 해봤지만 다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 날 아저씨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고 하셨던 말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도와주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갖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고등학교 3학년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나도 아빠한테 들은 얘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렇게 말했다는 것 같았어. 아빠 말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버렸거든. 남친에게 말하는 동안 다시 한번 큰 감동이 밀려왔기에 제가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요. 다시 생각해봐도 그 친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아빠도 큰 감동을 받은 채 그 친구에게 흔쾌히 등록금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던 것이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갚아 나가라고 했다네요. 결국 그 친구는 대학을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아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더욱 놀랐던 게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은 뒤 그 친구가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은 적이 있었어요. 민수야, 너 뭐 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과외가 있거든. 어제 집에서 다 한 번 보긴 했는데 점심 먹고 시간이 남길래 다시 한 번 보고 있었어. 그 정도면 연습 안 하고도 다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비싼 과외비 받고 가르치는 거잖아. 학생의 수학에 공부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가르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 그럼 이 일 끝나고 또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내 대학 친구들 대부분은 이렇게 살고 있는걸. 뭐? 친구들 대부분이 이렇게 산다고?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때 당시 민수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수를 바라봤는데요. 민수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것보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엄청 고생했거든. 그때는 내가 뭘 해드릴 수도 없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민수의 대답은 제 영혼을 뒤흔들고도 남을 만했는데요. 그날 민수의 말을 들은 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우선은 안일하게 대학을 다니던 저도 아빠 회사에서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아빠와도 많은 상의를 하다 보니 그때 당시 제가 문과였기에 세무사 시험을 보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고 대학을 다니면서 세무사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수를 본받아 잠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그 뒤 대학을 졸업하고 세무사 시험도 합격을 해서 아빠 회사에 나름 도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감격이 극하여 잠시 말문이 막혔는데요. 다시 생각해봐도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친 표정이 약간은 불편해 보였고 남친이 불만스레 입을 뗐습니다. 가빈이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몰랐어. 근데 아버지가 회사 대표인데 꼭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 그게 무슨 뜻이야? 그렇잖아. 그 민수라는 사람은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넌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 글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안일하게 사는 건 안 좋아해서 말이야. 암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도 그동안 막 편하게 공주처럼 살진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말이야. 지금도 아빠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는 월급쟁이잖아. 알았어. 난 아버님이 차를 사준다고 하셨다길래 부러워서 말 꺼낸 것뿐이야. 남친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남친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끝까지 석연치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으로 가치관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친 말에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요.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아빠가 사주신 차가 나왔고 그 주 주말 기쁜 마음으로 남친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도중에 예쁜 카페가 보여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자며 카페로 들어갔어요. 겉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카페 안도 예뻤다 보니 사진도 찍고 커피와 케이크도 먹으며 웃으면서 수다를 떨었는데요. 잠시 후 남친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가빈아, 사실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할 말? 무슨 말인데 그래? 그게 새 차도 나왔는데 타던 차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건 중고로 내놓을까 해. 근데 동현 씨도 알다시피 차를 깨끗이 타서 아마도 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돈은 아빠한테 드릴까 해. 아버님께 드린다고? 아빠가 새 차 사주셨으니까 그거 판 돈 아빠한테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게 전에 내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동생이 좀 힘들게 살잖아?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동생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동생도 이제 곧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가 보더라고. 순간 남친이 고개까지 푹 숙이며 말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 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요. 갑자기 남친이 불쌍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 차 내 동생한테 팔면 안 될까? 그 차라니? 설마 내가 타던 차를 말하는 거야? 그 차를 내 동생한테 팔면 좋을 것 같거든? 아, 그래? 난 누구한테 팔아도 별 상관이 없긴 한데. 진짜? 그럼 내 동생한테 팔 수도 있다는 거지? 나야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제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을 하자 나름 용기를 얻은 모양인지 남친이 다시 부탁했습니다. 근데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조금 싸게 줄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부모님께 점수도 따고 좋을 것 같거든? 그런 걸로 점수를 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자 남친이 말을 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남매끼리 우애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지. 거기다 가빈이 너도 사촌 오빠한테 좀 싸게 샀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 꺼내본 것뿐이야. 물론 가빈이 네가 싫다고 하면 강요할 생각은 없어. 알았어. 그럼 얼마 정도 싸게 주면 될까? 지금 중고차 가격이 얼마 정도 하지? 그 차 풀옵션이라 못 받아도 3천만 원 정도 받을걸? 중고차인데도 3천만 원씩이나 하는구나. 우선 내가 알아본 건 그렇더라고.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깎아줄 수 있을까? 정 안 되면 500만 원도 괜찮아. 남친이 눈치를 살피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남친 여동생이 힘들게 살지만 정말 열심히 산다는 말을 익히 들었던지라 저도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진짜? 진짜 그래 주는 거야? 근데 내 동생도 한 번에 돈을 줄 형편은 못 되고 매달 돈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을까? 듣자 하니까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더 구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야? 편의점은 조금 짧게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동현 씨 동생 진짜 대단하다. 근데 차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우려 섞인 걱정을 했는데요. 주중에도 회사가 끝나면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고 있다는 남친 동생을 보며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으로 나름 시세보다 1,000만 원 할인해서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남친 동생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내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있다가 남친과 함께 차를 가지고 갔고 잠시 후 남친에게서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현 씨 동생한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 실수?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아까 이전하면서 말하는데 내내 표정이 안 좋은 것 같길래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물어봤어. 아, 그게 사실은 말이야. 남친이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빈이 너는 익숙한 일인지 몰라도 내 동생은 차용증을 쓰라고 해서 조금 놀랐다고 하더라고. 그래? 사실 우리 사촌 오빠랑도 그 차용증 썼었거든.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족 간에도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하셨거든. 그렇지. 그게 맞긴 한 거지. 동생이 조금 놀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암튼 1,000만 원이나 싸게 줘서 정말 고마워. 남친이 애써 태어난 척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도 그런 쪽의 일이다 보니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요. 얼마 뒤 그게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기가 막힌 일은 남친 동생이 차를 가져간 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빈아, 오늘 약속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게 서연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교통사고가 났다니 많이 다친 거야?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는데 좀 다친 모양이야.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길래 그래. 그럼 나도 같이 병문안 가야지. 문자로 병원 이름 남겨주면 퇴근하고 바로 갈게. 알았어. 그럼 이따가 병원에서 봐. 남친이 문자로 병원 위치를 보내왔고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갔는데요. 병원에 가서 보니 남친 여동생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크게 다친 건 아니라는 말에 잠시 인사를 나누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만나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남친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친 여동생도 함께 나와 있었어요. 서연 씨, 몸은 괜찮은 거예요? 아직도 목이랑이 약간 뻐근하긴 한데 많이 나았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고 있던 순간 남친 어머니가 말을 꺼냈어요. 저기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딸한테 팔았던 그 차 말이야. 그 차 네 사촌오빠한테서 산 게 맞는 거니? 네, 사촌오빠한테서 샀습니다. 그럼 그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혹시 중고차를 샀던 건 아니고? 네? 아니에요. 그때 당시 새 차를 샀습니다.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아는 곳에서 청을 봤더니 그 차에 귀신이 쓰였다지 뭐니? 네? 차에 귀신이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제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차에 귀신이 쓰였다고 하셨어요?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딸이 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네가 판 중고차를 가지고 오자마자 사고가 났잖니.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가 보살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차에 귀신이 쓰여서 우리 딸이 사고가 났다는 거야. 혹시 그 차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니? 아니에요. 저는 그 차 타면서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걸요? 그리고 차에 귀신이 쓰였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거니? 그런 말뜻이 아니라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거론하셔서 조금 놀라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제가 당황한 채 급히 대답했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더욱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랑 우리 동현이가 결혼하면 이제 곧 가족이 되는 건데 차용증을 쓰는 것도 참 웃긴 거 아니겠니? 남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으면서 그거 하나쯤 예비 시누이한테 준 아량을 베풀면 좀 좋겠니? 넌 부모 잘 만나서 공짜로 새 차 타면서 그거 하나를 못 베푸는 거야? 그날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남친 동생에게 차를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차용증까지 쓴 부분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한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써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제가 굳이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친 어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차용증은 없던 일로 하자꾸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뭐가 무슨 말이야. 그 귀신 붙은 차 때문에 우리 딸이 며칠씩 일도 못해서 오히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니. 거기다 사고가 났으니 그 보험료도 많이 오를 거 아니야. 그동안 한 번도 졸음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차를 타자마자 졸음운전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러니까 그 차용증은 없던 일로 하자꾸나. 그리고 우리 동현이랑 결혼하면 서연이도 네 동생이 되는 건데 동생한테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 한 대 못 주겠니? 그래줄 수 있는 거지? 남친 어머니가 대놓고 차값을 받지 말라며 강요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친 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갈 제가 아니었기에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한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닌 것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아직 가족이 된 것도 아닌데 차를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곧 가족이 될 건데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차가 좀 이상하다니까. 그럼 수리는 끝난 것 같은데 차는 제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니? 우리 서연이가 시누이가 될 건데 돈도 많으면서 그까지 중고차 하나 때문에 얼굴 붉을 참이야? 그러니까요. 두 분이야말로 그까지 중고차 하나 때문에 차에 귀신이 붙었다는 등 그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도 1,000만 원씩이나 싸게 드린 건데 그건 경우에 맞는 행동이 아니죠.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자 남친 어머니가 잠시 움찔하는 듯 하더니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우리는 이만 가보마. 그 차용증은 없던 일로 하자. 알겠지? 서연아, 우리 그만 가보자. 남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그곳을 나가버렸는데요. 저와 만나기 전 남친에게도 연락을 했던 모양인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남친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동현 씨도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다니 뭘 말하는 거야? 방금 동현 씨 어머니가 그때 내가 판 차를 그냥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 차용증 때문에 기분이 많이 나쁘셨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안 갚을 생각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제가 남친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니라고 할까봐 가족 편을 들었어요. 사실 나도 그게 좀 걸리긴 했어. 걸렸다니? 뭐가 걸렸다는 거야?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는 것 자체가 한국 정서에 맞지 않잖아. 그리고 엄마 말처럼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불쌍한 내 동생한테 좋은 마음으로 그냥 차를 줬으면 가족 간의 우애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았겠어. 나도 그 부분은 좀 서운하더라고. 아, 그게 서운했어? 당연하지. 우리가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굳이 동생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번 일은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그냥 차를 주는 걸로 하자. 너도 알다시피 내 동생 진짜 고생하면서 살잖아. 그런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제가 입을 다문 채 남친을 바라만 보고 있자 남친이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는데요. 그날 남친과 남친 가족들의 행동을 보면서 결혼은 물 건너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결혼 힘들 것 같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우린 가치관이 안 맞아서 결혼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 우리 이미 상견례까지 했는데 결혼을 없자니? 그런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니까 조심해. 아니,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동생 불쌍하니까 좀 도와줘를 입에 달고 살 것 같고 가족이란 이유로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할 것 같거든. 근데 난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말이야. 물론 내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좋은 거겠지만 동현 씨 가족들 행동 너무 어이가 없잖아.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차에 귀신이 쓰였다는 말을 하겠어. 난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그 차값 안 갚으면 소송할 거니까 가서 그렇게 전해. 뭐? 소송?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럼 헤어지는 마당에 그 차를 그냥 꿀꺽 하겠다는 거야? 제 말에 남친이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에 혼자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뒤 가족들에게 남친과 헤어졌다고 말을 했고 제 말을 듣던 부모님도 수긍이 가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식이면 결혼이 힘들긴 하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일 것 같으니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게 말이야. 다 이해한다고 해도 차에 귀신이 쓰였다는 말은 좀 심하잖아. 그럼 나는 그 차 타고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는데 귀신이 나는 무서워서 조용했나 보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고 엄마가 크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무겁던 분위기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 남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차값은 바로 갚겠다고 하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며 차단을 해버렸고요. 남친 가족들이 참 대단했던 것이 차값을 갚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 한동안 차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전남친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전남친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차값은 곧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사실 내 동생이 일을 안 한 지 한참 돼서 돈을 긁어 모아야 하거든. 뭐? 일을 안 한 지 한참 됐다니.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며. 그 인간이 일을 하긴 무슨 일을 해. 그냥 너한테 차 싸게 살려고 둘러댄 것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 동생 미친 이것 때문에 우리 결혼이 엎어진 거잖아. 사실 우리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말이야. 내가 책임지고 차값 받아줄 테니까 우리 다시 결혼 준비하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네 말 들으니까 결혼 엎어진 거 잘 됐다는 생각이 든다. 난 절대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차값이나 보내줘. 겨우 중고차 하나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그지 같은 우리 가족 때문인 거잖아. 겨우 중고차? 이제는 그 차가 나한테 어떤 명차보다 귀한 차가 됐거든? 그 차가 아니었으면 너네 가족이랑 너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을 거고 그럼 평생 내 인생이 꼬였을 텐데 그 차가 내 인생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차값이나 정확히 보내. 라며 그곳을 나왔는데요. 그 뒤 5번으로 나눠서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찾아와서 냉정하다고 화를 내기도 했고 마음을 돌려달라고 빌어대기도 했지만 들은 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찾아오면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회사 경력사원 최종 면접이 있다는 말을 얼핏 듣긴 했지만 저는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잠시 후 누군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어요. 가빈이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네. 어? 이게 누구야? 민수야, 네가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 오늘 경력사원 최종 면접 날이라 면접 보러 왔지.
너 대기업 들어갔다고 했잖아. 근데 왜 여기로 이직을 한다는 거야? 사람이 의리가 있지. 사장님이 해주신 게 있는데 배신하면 되겠어? 대기업에 먼저 갔던 건 일을 배우기 위해서였고 사장님이 높은 연봉까지 제시하셔서 이직하기로 했어.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잘 알면서 그런 걸 묻고 그래.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을 수도 있는데 호칭 꼭 사용해라. 아직 합격자 발표도 안 났는데 나대지 마라. 제가 민수를 한껏 놀렸는데요. 민수는 예전보다 더욱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최종 면접에 합격을 했고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던지라 우리는 매일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잠시 외출로 회사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짐을 들고 회사 앞에서 서성이고 계셨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내가 우리 손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영 안 받네요. 우리 손자가 여기 직원이에요. 정말요? 저도 여기 직원인데 손자분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박민수예요, 박민수. 혹시 민수 할머님 되세요? 우리 민수를 아는 거예요? 그럼요, 저 민수랑 친구예요. 아니죠, 민수 팀장님이랑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저랑 같이 들어가실까요? 짐은 저한테 주세요. 아, 아가씨가 누군지 알겠네. 저를 아신다고요? 제가 놀란 채 할머님을 바라봤는데요. 할머님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 가빈이 맞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맨날 가빈이 그래서 내가 이름까지 애웠지 뭐예요. 이런 말 하면 우리 민수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민수가 가빈 씨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그렇지 않고서야 맨날 가빈이 노래를 불렀겠어. 할머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게 물들었기에 제가 모른 척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우리 민수한테 참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동안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떡을 좀 해왔어요. 떡을 맞췄는데 떡집 사장이 요즘 사람들은 떡을 잘 안 먹는다고 하길래 아차 싶었는데 나 때는 이 떡만한 게 없었거든요. 할머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기에 제가 최대한 밝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없어서 못 먹거든요. 아마도 떡 가지고 가면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다 없어질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이러니까 우리 민수가 좋아했구나. 그렇지. 우리 민수가 그냥 좋아할 리가 없지. 그날 민수가 할머님을 보며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우리는 할머님이 가져오신 떡으로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됐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밥을 먹던 중 아빠가 조용히 입을 떼셨어요. 어쩐지 처음부터 민수가 낯설지가 않았다니까. 당신 혹시 작정하고 민수를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물론 그런 흑심도 있었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빈이가 훨씬 더 좋아해서 놀랐잖아. 세상에 그런 반듯하고 착한 사윗감이 어딨겠어. 거기다 전에 민수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말이야. 민수가 아주 똑똑하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내가 농담으로 사돈 맺자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런 거 보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긴 있는 것 같아. 만나질 인연은 돌고 돌아 결국 만나지잖아. 니들 그러지 말고 빨리 결혼 날짜 잡자. 민수랑 나랑 사귄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하라고? 니들 안 지가 몇 년인데 그런 거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바로 결혼하자고 민수한테 졸라봐. 그게 딸 가진 아빠가 할 소리야? 민수 같은 신랑감은 네가 모셔와야 할 판국인데 가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거기다 내가 보니까 그 수진 대리가 민수한테 마음이 있어 보여. 수진 대리가 민수한테? 수진 대리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났는데 너 그러다가 민수 뺏기고 나중에 후회한다. 난 아빠가 누구 아빠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 라는 말에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그 뒤 아빠가 계속해서 결혼을 서둘렀고 우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며칠 전 할머님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던 도중 시어머님께서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의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이토록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